프롤로그. 놀이는 인생의 연습이다. 내 아들아, 이 책은 좋은 사람이 되라는 책이 아니다.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의외로 간단하다. 너는 앞으로 노는 방식만 바꾸면 된다. 사람들은 논다는 말을 가볍게 생각한다. 시간 남을 때 하는 것, 공부 끝나고 하는 것, 쓸모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틀렸다. 놀이는 인생을 미리 연습하는 시간이다. 어떤 아이는 게임을 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법을 배운다. 어떤 아이는 운동을 하면서 몸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운다. 어떤 아이는 친구와 놀면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운다. 같은 놀이를 해도 결과가 다른 이유는 하나다. 생각 없이 놀았느냐, 의도를 가지고 놀았느냐. 그래서 이 책은 너에게 세 가지 규칙을 준다. 첫째, 놀 때는 끝까지 해라. 중간에 포기하는 습관은 나중에 인생에서도 그대로 나온다. 둘째, 놀면서 하나는 반드시 배워라. 몸이든, 생각이든, 사람이든 하루에 하나씩 쌓아라. 셋째, 쉬운 것만 고르지 마라. 조금 어려운 것을 선택해야 너는 매일 조금씩 강해진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른 길을 가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반복하는 행동으로 만들어진다고 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조금 어려운 일에 집중할 때 사람이 가장 크게 성장한다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이처럼 순수하게 몰입하는 마음이 삶을 바르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 책은 이 말을 쉽게 풀어서 네가 바로 써먹을 수 있게 만든 책이다. 읽고 끝내지 마라. 하나라도 바로 해봐라. 그게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결국 너의 인생이 된다. 내 아들아, 인생은 길게 보면 어렵지만 하루로 보면 단순하다. 오늘 어떻게 놀았는지가 내일의 너를 만든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제대로 놀아라. 그게 결국 제대로 사는 것이다. 제1장. 노는 법부터 배워라. 삶은 습관으로 완성된다. 내 아들아, 사람은 하루에 수십 번 선택을 한다. 게임을 할지, 운동을 할지, 책을 볼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낼지. 이 선택들은 작아 보이지만 결국 너의 방향을 만든다. 사람들은 인생을 바꾸려면 큰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틀렸다. 인생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으로 바뀐다. 오늘 무엇을 선택했는지, 그것을 얼마나 끝까지 해냈는지가 쌓여서 너를 만든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반복하는 행동으로 만들어진다고 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사람이 가장 크게 성장하는 순간은 조금 어려운 일에 몰입할 때라고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이처럼 몰입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고 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답은 하나다. 아무 생각 없이 놀지 말고, 의도를 가지고 반복해라. 그래서 너에게 규칙을 준다. 첫째,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라.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습관은 결국 모든 일을 포기하게 만든다. 끝까지 해본 경험이 쌓여야 너는 버티는 힘을 가진다. 둘째, 하루에 하나는 남겨라. 오늘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하나라도 남겨라.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하루는 결국 사라진다. 셋째, 조금 어려운 것을 선택해라. 쉬운 것만 반복하면 너는 변하지 않는다. 약간 힘든 것을 선택해야 너는 매일 조금씩 강해진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너는 그냥 노는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이 된다. 이제 바로 해봐라. 실행과제. 1. 오늘 내가 한 놀이를 하나 적어라. 2. 그 놀이를 하면서 끝까지 했는지 스스로 평가해라. 3. 내일은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려운 놀이 하나를 정해라. 내 아들아, 인생은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하루는 바꿀 수 있다. 그리고 하루가 쌓이면 결국 인생이 된다. 제2장. 몸을 써라. 육체는 정신의 토대다. 내 아들아,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살려고 한다.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고, 말만 한다. 그런데 인생은 몸으로 사는 것이다. 몸이 약하면 쉽게 포기하고, 몸이 지치면 생각도 무너진다. 그래서 강한 정신은 강한 몸에서 시작된다. 니체는 강한 몸이 강한 정신을 만든다고 했다. 윌리엄 제임스는 행동이 감정을 만든다고 했다. 석가모니는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보았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답은 하나다. 생각을 바꾸고 싶으면 먼저 몸을 움직여라. 그래서 너에게 규칙을 준다. 첫째, 매일 몸을 써라. 짧아도 좋다. 10분이라도 좋다. 하지만 하루도 빠지지 말고 움직여라. 몸을 쓰는 습관이 너를 지탱한다. 둘째, 힘든 순간을 피하지 마라. 숨이 차고, 근육이 아프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 그때 한 번 더 버텨라. 그 경험이 너를 강하게 만든다. 셋째, 몸을 속이지 마라. 대충 하는 운동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정확하게, 끝까지, 제대로 해라.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너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제 바로 해봐라. 실행과제. 1.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운동 하나를 정해라. 2. 그것을 내일도 반복할 수 있는지 생각해라. 3. 끝까지 해냈다면 스스로에게 점수를 줘라. 내 아들아, 몸은 너의 가장 오래된 친구다.
잘 쓰면 평생 너를 지켜주고, 방치하면 가장 먼저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몸을 써라. 그게 결국 너를 지키는 힘이 된다. 제3장. 생각하며 놀아라. 깊이는 훈련된다. 내 아들아,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쓰지만 생각을 쓰지 않는다. 같은 일을 하고도 어떤 사람은 배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간다. 그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생각하는 습관이다. 공자는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고 했다. 데카르트는 의심하고 질문하는 것이 생각의 시작이라고 했다. 장 피아제는 아이도 스스로 사고하며 세상을 이해해 간다고 말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답은 하나다. 그냥 하지 말고, 왜 하는지 생각해라. 그래서 너에게 규칙을 준다. 첫째, 이유를 물어라.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왜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유를 알면 집중이 달라진다. 둘째, 끝나고 반드시 돌아봐라. 무엇이 잘 됐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생각해라. 생각 없이 지나간 경험은 남지 않는다. 셋째, 하나라도 연결해라. 오늘 배운 것을 어제의 경험과 연결해라. 연결이 쌓이면 지식이 아니라 이해가 된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너는 단순히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하는 사람이 된다. 이제 바로 해봐라. 실행과제 1. 오늘 한 일 중 하나를 고르고 왜 했는지를 적어라. 2. 그 일을 하면서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을 하나씩 써라. 3. 오늘 배운 것을 내일 어떻게 써먹을지 한 줄로 정리해라. 내 아들아, 생각은 저절로 깊어지지 않는다. 반복해서 질문하고 돌아볼 때 깊어진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생각하며 놀아라. 그게 결국 너를 남들과 다르게 만든다. 제4장. 혼자 노는 법을 배워라. 고독은 힘이다. 내 아들아,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계속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하고, 아무 소리라도 틀어놓으려 한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면, 결국 너 자신을 피하게 된다. 노자는 비워야 채워진다고 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 끌려다닌다고 했다. 칼 융은 사람은 고독 속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만난다고 말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답은 하나다. 혼자 있는 시간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활용해라. 그래서 너에게 규칙을 준다. 첫째, 매일 짧게라도 혼자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시간을 가져라. 그 시간이 너를 정리한다. 둘째, 외부 소리를 끊어라. 음악, 영상, 휴대폰 없이 있어봐라.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이 지나가면 생각이 들리기 시작한다. 셋째, 너 자신에게 질문해라.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싫은지, 무엇을 잘하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라. 답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너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제 바로 해봐라. 실행과제 1. 오늘 1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있어라. 2. 그 시간 동안 떠오른 생각을 하나 적어라. 3. 그 생각 중 하나를 내일 행동으로 옮겨라. 내 아들아,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너를 만드는 시간이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혼자 노는 법을 배워라. 그게 결국 너를 단단하게 만든다. 제5장. 함께 노는 법을 배워라. 인간은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 내 아들아, 혼자 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사람은 결국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 그래서 어떻게 함께 노느냐가 어떻게 함께 사느냐가 된다. 마더 테레사는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마르틴 부버는 인간은 나가 아니라 너와의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고 했다. 존 볼비는 안정된 관계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답은 하나다. 사람을 잘 대하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간다. 그래서 너에게 규칙을 준다. 첫째, 함께할 때는 상대를 먼저 생각해라. 내 기분, 내 방식만 앞세우면 관계는 오래가지 않는다. 한 번 더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라. 둘째,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작은 약속이라도 어기기 시작하면 신뢰는 무너진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쌓기 어렵다. 셋째, 이기려고만 하지 마라. 같이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이기는 것보다 함께 웃는 경험이 더 오래 남는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너는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된다. 이제 바로 해봐라. 실행과제 1. 오늘 만난 사람 중 한 명에게 먼저 친절하게 대해봐라. 2. 약속 하나를 정하고 반드시 지켜라. 3. 오늘 함께한 순간 중 가장 좋았던 장면을 떠올려라. 내 아들아, 혼자 잘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함께 잘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함께 노는 법을 배워라. 그게 결국 너를 더 크게 만든다. 제6장. 지고도 계속해라. 실패는 과정이다. 내 아들아, 사람들은 지는 것을 싫어한다. 한 번 지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인생은 한 번이 승부로 결정되지 않는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 무너지지 않았다. 세네카는 어려움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고 했다.
마틴 셀리그만은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답은 하나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너에게 규칙을 준다. 첫째,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한 번의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이다. 둘째, 실패를 분석해라. 왜 졌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생각해라. 이유를 찾으면 다음에는 달라진다. 셋째, 바로 다시 해라. 시간이 지나면 두려움이 커진다. 지고 나서 바로 다시 도전해라.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너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제 바로 해봐라. 실행 과제. 1. 최근에 실패한 경험 하나를 떠올려라. 2. 그 실패의 이유를 한 줄로 정리해라. 3. 같은 상황이 오면 어떻게 다르게 할지 적어라. 내 아들아, 한 번도 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지고도 계속하는 사람은 결국 이긴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지고도 계속해라. 그게 결국 너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제7장. 이기려 하지 말고 성장하라. 비교는 너를 무너뜨린다. 내 아들아, 사람들은 항상 남을 본다. 누가 더 잘하는지, 누가 더 앞서 있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비교한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기뻐하거나 무너진다. 하지만 비교로 얻는 것은 오래 가지 않는다. 남을 이겼다고 해서 너의 실력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남에게 졌다고 해서 너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달라이 라마는 타인과의 비교보다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에픽테토스는 남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했다. 캐럴 드웩은 사람은 결과가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전한다고 설명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답은 하나다.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어제의 너를 넘어라. 그래서 너에게 규칙을 준다. 첫째, 비교 대상을 바꿔라. 남이 아니라 어제의 너와 비교해라. 그게 가장 정확한 기준이다. 둘째, 결과보다 과정을 봐라. 이겼는지 졌는지보다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발전했는지가 중요하다. 셋째, 작게라도 성장해라. 하루에 1%라도 나아지면 충분하다. 그게 쌓이면 큰 차이가 된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너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제 바로 해봐라. 실행 과제. 1. 오늘 어제보다 나아진 점 하나를 적어라. 2. 오늘 한 노력 중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적어라. 3. 내일 1%더 나아질 수 있는 행동 하나를 정해라. 내 아들아, 남을 이기는 것은 잠깐이지만 스스로 성장하는 것은 평생 간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이기려 하지 말고 성장해라. 그게 결국 너를 가장 멀리 데려간다. 제8장. 어려운 것을 선택해라. 쉬운 길은 너를 약하게 만든다. 내 아들아, 사람은 편한 것을 찾는다. 힘들지 않은 것, 실패하지 않을 것,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고른다. 그 선택은 당장은 편하지만 결국 너를 그대로 두게 만든다.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는 사람은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할 때 성장한다고 했다. 칸트는 옳은 일은 쉬워서가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데르스 에릭스는 실력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의도적으로 어려운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답은 하나다. 성장하고 싶다면 일부러 어려운 것을 선택해라. 그래서 너에게 규칙을 준다. 첫째, 쉬운 선택을 의심해라. 너무 편하면 배울 것이 없는지 생각해라. 편안함은 종종 정체다. 둘째, 조금 더 어려운 것을 골라라. 지금 할 수 있는 것보다 약간 더 힘든 것을 선택해라. 그 차이가 너를 키운다. 셋째, 끝까지 버텨라.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이 온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너는 점점 강해지는 사람이 된다. 이제 바로 해봐라. 실행 과제. 1. 오늘 선택한 것 중 가장 쉬웠던 것을 하나 떠올려라. 2.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선택을 하나 정해라. 3. 그 선택을 끝까지 해내고 스스로 평가해라. 내 아들아, 쉬운 길은 누구나 간다. 하지만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결국 앞서 나간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어려운 것을 선택해라. 그게 결국 너를 다르게 만든다. 제9장. 시간을 쓰는 법을 배워라. 인생은 시간의 총합이다. 내 아들아, 사람은 돈은 아끼면서 시간을 아무렇게나 쓴다. 하지만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루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머문다. 그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시간을 쓰는 방식이다. 솔로몬은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했다. 하이데거는 인간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로 존재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필립 짐바르도는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행동과 삶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답은 하나다.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의도를 가지고 써라. 그래서 너에게 규칙을 준다. 첫째, 하루를 나눠라. 놀 시간, 쉴 시간, 배우는 시간을 구분해라. 구분하지 않으면 결국 다 흐려진다. 둘째, 중요한 것부터 해라. 먼저 해야 할 것을 미루면 하루가 무너진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끝내라. 셋째, 끝낸 시간을 기록해라.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남겨라. 기록하지 않으면 너는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너는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된다. 이제 바로 해봐라. 실행 과제. 1. 오늘 하루를 세 부분으로 나눠 계획해라. 2.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 정하고 먼저 해라. 3. 하루가 끝나면 실제로 한 일을 적어라. 내 아들아, 인생은 길어 보이지만 하루씩 쌓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시간을 제대로 써라. 그게 결국 너의 인생을 만든다. 제10장. 돈보다 가치를 배워라.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내 아들아,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돈은 수단일 뿐이고 목적이 아니다.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지가 더 중요하다. 프란치스코는 적게 가지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했다. 존 스튜어트 밀은 더 높은 가치를 아는 삶이 더 좋은 삶이라고 말했다.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인간은 결국 의미와 자아실현을 향해 나아간다고 설명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답은 하나다. 돈보다 중요한 기준을 먼저 세워라. 그래서 너에게 규칙을 준다. 첫째, 무엇이 중요한지 정해라. 돈, 시간, 사람 중에서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지 스스로 기준을 세워라. 둘째, 돈의 목적을 정해라. 왜 벌고, 어디에 쓸 것인지 생각해라. 목적 없는 돈은 방향을 잃는다. 셋째, 값싼 선택을 경계해라.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너의 시간과 가치에 맞는 선택을 해라.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너는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진 사람이 된다. 이제 바로 해봐라. 실행 과제. 1.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적어라. 2. 돈을 쓸 때의 기준이 되는 원칙 하나를 만들어라. 3. 오늘 한 소비 중 하나를 돌아보고 이유를 적어라. 내 아들아, 돈은 많아도 방향이 없으면 무너진다. 하지만 기준이 있는 사람은 적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돈보다 가치를 배워라. 그게 결국 너를 제대로 살게 만든다. 제11장. 두려움을 다뤄라. 도망치면 평생 따라온다. 내 아들아, 누구나 두려움을 느낀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실패할 것 같을 때, 사람들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올라온다. 문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다. 다윗은 두려운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맞섰다. 키르케고르는 두려움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마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알버트 반두라는 사람은 행동을 통해 자신감을 만들어 간다고 설명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답은 하나다. 두려움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규칙을 준다. 첫째, 두려움을 피하지 마라. 피하면 더 커진다. 작은 것부터라도 직접 마주해라. 둘째, 행동으로 줄여라. 생각만 하면 두려움은 커지고, 행동하면 줄어든다. 작게라도 바로 움직여라. 셋째, 반복해서 익숙해져라. 처음에는 무섭지만, 반복하면 점점 덜 무서워진다. 익숙함이 두려움을 이긴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너는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제 바로 해봐라. 실행 과제. 1. 지금 가장 두려운 것 하나를 적어라. 2. 그것을 아주 작게 나눠서 오늘 할 수 있는 행동 하나를 정해라. 3. 그 행동을 실행하고 결과를 기록해라. 내 아들아, 두려움을 피하면 길이 막히고, 마주하면 길이 열린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두려움을 다뤄라. 그게 결국 너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제12장. 결국 너 자신이 되어라. 인생은 흉내가 아니라 선택이다. 내 아들아, 사람들은 쉽게 따라한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그대로 흉내내고, 남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게 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편할 수는 있어도, 너의 인생은 아니다. 루미는 남을 흉내내지 말고 자신의 길을 찾으라고 했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존재라고 했다. 칼 로저스는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때 가장 건강해진다고 말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답은 하나다. 남이 아닌 너의 기준으로 선택해라. 그래서 너에게 규칙을 준다. 첫째, 남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지 마라.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한 뒤에 선택해라. 생각 없이 따라가면 결국 길을 잃는다. 둘째, 너의 기준을 만들어라. 무엇이 좋은 삶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스스로 정해라. 기준이 없으면 흔들린다. 셋째, 선택에 책임져라. 네가 선택한 것은 네가 끝까지 가져가야 한다. 책임이 있어야 선택이 의미를 가진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너는 남의 인생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살게 된다. 이제 바로 해봐라. 실행 과제. 1. 지금 하고 있는 선택 하나를 적어라. 2. 그것이 정말 네가 원해서 한 것인지 스스로 물어라. 3. 앞으로 스스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것 하나를 정해라. 내 아들아, 남을 따라가는 삶은 편하지만 짧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하는 삶은 어렵지만 깊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결국 너 자신이 되어라. 그게 진짜 인생이다. 에필로그. 놀 줄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낸다. 내 아들아,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제 알았을 것이다.
이 책은 특별한 재능을 말하는 책이 아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하지만 대부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끝까지 하는 것, 몸을 쓰는 것, 생각하는 것, 혼자 있는 것, 함께하는 것, 실패를 버티는 것, 비교하지 않는 것,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것, 시간을 쓰는 것, 가치를 아는 것, 두려움을 다루는 것, 그리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모이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된다. 사람들은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다. 하루를 바꾸면 된다. 하루에 어떻게 놀았는지, 무엇을 선택했는지, 어디까지 해냈는지. 그 하루가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결국 인생이 된다. 그래서 인생은 어렵지 않다. 어렵게 만드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다. 많이 아는 사람보다 끝까지 하는 사람이 이긴다. 빠른 사람보다 멈추지 않는 사람이 더 멀리 간다. 이 책에서 말한 것은 단 하나다. 제대로 놀아라. 놀 때는 끝까지 하고, 놀면서 배우고, 놀면서 사람을 만나고, 놀면서 실패하고, 놀면서 다시 일어나라. 그렇게 놀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너는 이미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내 아들아, 완벽하려고 하지 마라. 대신 계속해라. 그게 쌓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언젠가 너도 알게 될 것이다. 인생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말한다. 제대로 놀아라. 끝까지 놀아라. 그게 결국 너의 인생을 만든다.